자, 우리 지구 그림자. 자, 태양의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혀요. 그 사이가. 위에서 오는 빛은. 그럼 맨 밑에서 가는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구 때문에 막혀요. 따라서 여기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죠? 자, 지구에서 지구가 햇빛을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여기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어두워. 여기를 우리 무슨 그림자라 그랬어? 봄그림. 그렇지, 봄 그림자라 그랬어요. 봄 그림자. 자,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알겠지만 몇 도 기울어졌어 이거 지금? 어떤 게? 5도. 이 5도 기울어져 있어서 달이 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선생님이? 네. 네. 자, 이게 5도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실제로는 이 달의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계속 공전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선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달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보름달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검붉게 보인다 했어. 검붉게 보인다 했어. 붉게. 어둡고 붉게 보인다는데 이거 왜 붉게 보이는지는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자, 하여튼 어둡게 보이는 거야. 자, 이때 어디서부터 가려지냐 이거야.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가려질까? 왼쪽. 자, 달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면 지구에서는 어디 있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어? 이 현상, 월식을? 밤에 볼 수 있죠, 밤에. 밤에 있는 사람은 여기 정면 이쪽이 무슨 쪽, 어느 쪽 하늘이 된다 그랬지? 항상 저기 자전축의 반대쪽은 남쪽이 된다 그랬지. 이쪽이 남쪽 하늘이에요. 달을 보려면 남쪽 하늘을 봐야 돼. 네. 네? 네. 북쪽 하늘이 없다. 여기 남쪽 하늘 봐야 돼. 여기 관찰자가 보려면 북쪽 봐봐야 달 없어요. 여기 남쪽 봐야지 달이 있어. 그죠? 이게 남쪽 하늘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죠. 남쪽 하늘을 봤을 때, 우리 남쪽 하늘 봤을 때 왼손 쪽이 뭐고 오른손 쪽이 뭐라고 그랬죠? 왼손 쪽이 서쪽이 되고 오른손 쪽이 동쪽이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달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올 때 어디부터 가려져요? 여기부터 가려져요. 여기부터. 네? 네.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디요? 동쪽부터. 왼쪽이죠, 왼쪽.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왼쪽부터 가려지죠, 왼쪽. 자, 왼쪽이 어디야?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네. 그래서 달의 왼쪽부터 또는 달의 동쪽부터 가려진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니? 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얘 그림자를 봤을 때, 자, 봅시다. 이 사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그림자가 이쪽에 생길 거 아니니? 네. 근데 이게 또 똑바로 이렇게 쭉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생기다, 이렇게 둥글게. 응? 이렇게 둥글게 생긴다라는 걸 본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순지아 씨가 이거 보고 뭐라 그랬어? 지구가 둥글다고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저게 보여요? 근데 요즘에 같이 그 저녁에 불빛이 강할 때는 우리 광해라고 그래요, 이거를. 도시는 좀 불빛이 강하잖아, 얘들아? 네. 도시는 불빛이 강해서 이 현상을 좀 보기 힘들고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광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주변에 밝은 게 없을 때 이제 월식이 일어난다? 근데 그 개개월식이 일어난다? 그때 내가 뭐 여기서 그걸 보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좀 하늘도 맑아야 돼. 구름도 좀 없고. 자, 그래서 월식은 지구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를 이분이 아셨고, 네. 그때 그림자가 어때요? 그림자가 둥글다라는 걸 보고
아 이거 지구 둥근해 라고 하신 거예요. 아? 유니 대단하시죠?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좀 그래 지동설. 이게 왜 지구가 이걸 어떻게 주동하세요? 그쵸 지동설이 되느냐. 이분이 이렇게 하신 거야.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온다. 즉 이러려면 지구가 돌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지구 중심으로 돌다가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거는 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구가 있고 얘 달이 돈 거야라고 해서 맞는데 얘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돌아서 들어온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동설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분이 기록에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하신 거야. 지동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과 달 사이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월식이 생긴다. 네. 물론 반대로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이제 돌면서 지구 돌면서 일치선 내야지고 월식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매달 월식이 일어나야 돼. 매달 일어나야 돼 매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자료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이 문제 지금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구가 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지구를 달이 돌고 있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들을 돌면서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서 월식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아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하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요 내용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근데 여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거야. 잊어버리지 말고 월식 일어날 때 그 그림자가 둥글다라는 거고 뭘 알 수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지구가 둥근 걸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 돼? 개기월식 일어날 때 그 그림자, 지구의 그림자가 둥근 걸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다. 요거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으로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야. 월식 일어날 때 달의 어느 쪽부터 가려지느냐 왼쪽 또는 왼쪽, 오른쪽 왼쪽 안 나오고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는 동쪽부터 먼저 가려지기 시작한다. 네? 요거 많이 나와. 그리고 달이 그리고 어두워지는데 시꺼멓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검붉게 보여. 근데 그 붉게 보이는 거는 뒤에 문제 또 있어요. 근데 왜 그 붉게 보이는지는 좀 이따가 문제 나올 때 할게요. 자 넘어가서 자 104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4번 문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이게 깨끗하게 안 지워져. 자, 104번 문제 보면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행성 A와 B 그리고 지구 비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 잘 나와, 얘들아. 잘 나와요.
자, 그의 우리 행성들의 특징이 좀 나왔어요. 이제 그 보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A 행성, B 행성 공전 궤도와 주기 이상 속도는 지구와 비슷하다는 가정. 자, 그리고 이제 물었는데 자, 1번 문제 봅시다. 가로 1번. 행성 A와 B 지구에서 5km 깊이의 시추공을 뚫어 암석을 채취했을 때 암석 시료의 밀도가 가장 큰 행성부터 차례대로 써라. 자, 밀도 순서대로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시추 5km 정도 파서 그 나온 암석들. 자, 밀도가 가장 큰 거는 A예요. 그 다음 지구고, 그 다음 B다. 자, 자, 지구는 이거부터 할게요, 선생님. 요거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는데. 자, 지구실 바깥쪽이 뭐지? 지가 그 다음이 뭐예요? 멘틀 멘틀, 그 다음이? 그쵸. 핵이죠. 우리 지각은 화강암이랑 현무암으로 돼 있다, 얘들아. 화강암하고 현무암. 자, 이것도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밀도만 쓸게요. 그래서 밀도가 2.7, 3.0이야. 화강암이 밀도가 2.7이고 현무암이 밀도가 3.0이에요. 자, 단위는 g퍼 세제곱센치야. 안 쓸게요. 자, 멘틀은 감남암으로 돼 있어. 감남암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 좀 어려운데, 여기 지표 근처 있죠. 지각이 여기 근처. 지각하고 멘틀 사이 경계. 여기에서는 밀도가 한 3.3 정도 돼요. 3.3. 근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지? 밀도가 점점 커져. 왜 커지지? 압력 높아져서 그렇지.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 처음에는 2에서 3 사이에서 시작하는데 얘가 점점점 이제 3 정도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높아져서 안에서는 이게 5 정도 돼요. 5까지 올라가요. 오케이? 5.5인데 그냥 뭐라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핵에서 어떻게 되지? 밀도가? 이게 금속으로 바뀌죠? 금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 밀도가 얼마 되냐? 9 정도 돼요. 9에서 시작해. 밀도가 갑자기 팍 올라가. 그래서 9에서 시작하고 이 밀도가 점점 올라가요. 12 그러다가 여기서 또 밀도가 팍 올라가. 한 11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 마지막에는 13으로 끝나. 13. 자, 요거 선생님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밀도예요. 자, 이 곡선 좀 그래프 좀 기억해도 층상구조야. 점점 커져. 자, 이 그래프 뭐 선생님처럼 숫자까지는 모르더라도 요 그래프 이거 패턴 좀 보시고 요거 요렇게 변하면 얘는 밀도야. 요 시험이 잘 나와. 잘 나오고 그다음 이유 물어보는데 봐봐. 왜 여기서 밀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지? 물질 변화 물질이 변하니까. 여기서는 물질 지각에 있는 화강암, 현무암이 뭐로 바뀌어요? 밀도가 큰 강남암으로 바뀌지. 여기는 감람이 암석이 뭐로 바뀌어요? 금속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는 상태 변화 그렇지, 상태 변화. 기억하네. 액체였던 애가 고체로 바뀌죠. 우리 물을 제외하면 모든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일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가 커지죠. 자, 그다음 얘네들 밀도가 왜 조금씩 증가하지? 계속? 그렇지, 압력 증가로 부피가 줄어들 때. 자, 했었어 옛날에. 자, 요거 기억하시고 평균은 얼마예요? 그래서 지구 평균은 지구 전체 평균은 한 5.5 정도 된다 얘들아. 지구 평균이 밀도가 지구형 행성 중에서 밀도가 제일 커요.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밀도 크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들 밀도 크고 목, 토, 천에는 밀도 작다 그랬지. 참고로 토성은 밀도가 얼마야? 0.7이야. 물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토성 제외하면 한 1.5 정도 돼.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 그러니까 뭐 내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목성이 아마 1.6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근데 A는 왜 그러냐? A는 크기와 총질량이 지구와 동일하다 그랬어.
자, 그런데 왜 얘가 지금 밀도가 더 크냐? 내부 구성 물질이 균일하래. 야, 우리 지구는 어떻지? 내부 구성 물질이? 균일하지가 않죠. 어? 야, 우리 지구 내부 구조는 무슨 순이야? 밀도 순이야. 이거 잘 나온다 이거. 우리 지구 내부 층상 구조는 즉 지각과 멘틀과 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상 구조의 나눔 기준이 뭐야? 이거 밀도 순이에요. 밀도 순.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금속이 밑에 있고 그 다음 밀도가 큰 게 멘틀이 그 다음 밀도가 제일 작은 지각이 맨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밀도 순서야.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고르지가 않아요. 에? 근데 여기는 크기랑 질량이 지구랑 비슷해. 그럼 뭐야? 이 밀도도 지구랑 비슷해가지고 동일해야 되는데 아 얘는 내부 구성 물질이 균일하대.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밀도가 이거라겠냐? 어디나 다. 따라서 5km 팠을 때, 5km 팠을 때는 우리 지구는 밀도가 요거밖에 안 되지. 2.7에서 3. 왜? 지각의 두께가 평균 5에서 35km니까. 그 지각의 밀도죠, 그러니까 요거. 지각의 밀도가 2.7, 3.0인데 얘는 내부 구성 물질 균일하니까 지구와 같은 밀도가 5.5 정도 될 거예요. 따라서 얘가 지구보다 밀도가 크겠죠. 네. 그 얘기고. B는 왜 밀도가 지구보다 작지? 진행 같은데 부피가 64배. 얘도 내부 구성 물질 균일하다 그랬는데. 부피가 꽤 커요. 그쵸. 크기가 몇 배를 했어요? 4배. 4배야. 근데 질량은 똑같아요. 같다 그랬어. 아, 그리고 내부가 어때요? 균일하고요. 그래도 균일하다 그랬지. 자, 그러면 지구 밀도에 얼마 돼요? 4분의 1이 되나? 아, 64분의 1이죠? 네. 왜? 질량은 동일한데,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질량은 동일한데, 부피가 어떻게 돼요? 64배. 64가 되죠. 그래서 왜 부피가 64가 되는지 알지?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설마? 부피 구하는 공식 r 세제곱이야. 부피가 r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 세제곱하면은 부피가 64배야. 근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64배고 내부가 이제 균일하다 그랬으니까 자 지구 밀도에 이거에 63분의 1 돼야 되니까 5kg 정도 시추했을 때 그 나온 물질들의 밀도는 지구의 63분의 1 정도 되겠다. 밀도가 엄청 작겠네요. 됐죠? 나 2번. 지표면에서 운석이 충돌하여 생긴 구더기가 가장 오랫동안 보존될 가능성이 자 이거는 좀 쓰세요. 풍화작용 문제야. 풍화작용이 뭐야? 야 이거 모르면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이건 당연하다는 듯이 확 나와야 돼. 풍화작용이 뭐예요? 바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얘기했는데. 물. 그 물은 맞아.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용어가 나와야 돼? 토양. 그렇지. 암석이 토양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 이게 풍화작용이야. 누구에 의해서? 물. 그렇지. 물, 공기, 생물에 의해서. 바람도 아니야. 야. 우리 풍화작용의 주범은 물이야. 물. 흐르는 물이에요. 물론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람이 하겠지만 우리 지구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해 풍화작용은. 풍화작용에서 풍자가 이게 바람 풍자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바람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지 말고 풍화라는 거는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풍화는 암석이 한 줌의 흙이 되는 과정이야. 아니면 돌덩어리가 흙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돌덩어리를 뭐라 그래 과학에서는? 암석. 흙을 뭐라 그래? 토양. 암석이 토양되는 과정이야. 누가 해? 그거를 물, 공기, 생물이 하는데 물은 뭐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물론 이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유속이 느리면 못 하는데 유속이 좀 빨라졌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량이 늘어나. 그 수량이 늘어나면 유속이 빨라지잖아. 그럼 그때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돌멩이들이 막 굴러요. 유속이 빠르면, 돌멩이들이 굴르면서 어떻게 돼? 모난 부분이 깎인다고.
그래서 애들이 점점점 둥글둥글해진다고. 야 생각해봐. 내일 그 강가에 가보면 하류에 가면 애들 돌멩이들 어때? 둥글둥글하지? 걔도 원래부터 둥글둥글했을까? 그럼 누가 이렇게 그게 둥글둥글 만든 거야?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야. 어떻게? 흐르는 물이 얘네들 굴려가지고 그 모난 애들,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애들을 굴려서 둥글둥글하게 만든 거야. 그럼 떨어져 나간 애들, 걔네들이 토양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 나중에는 더 깨지고 더 깨져가지고 나중에 한 줌에 모래 되는 거예요. 물론 1, 2년 갖고 안 되고 100년 갖고도 안 되고 1000년 힘들 거고 한 1000년 아니야 한 억년 정도 돼야지 이게 모래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 그게 되는 거야. 공기는 바람을 말하는 거야. 바람. 근데 그냥 바람도 좀 힘들고 모래바람. 모래바람들이 이게 돌에 부딪혀가지고 걔네들 조금씩 깬대요. 사막 같은 데서는. 그게 이제 그다음에 화학적 풍화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한 건 물리적 풍화인데 화학적 풍화도 있어. 화학적 풍화라고 얘기하면 샘플 잠깐 있다가 하고 화학적 풍화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이 화학적 풍화 일으키는 경우는 화학적이라 좀 그렇고 공기로 하자. 공기는 그 안에 뭐가 있어? 산소가 있죠. 산소 O2. 이 O2가 있고 광물 중에 보면은 우리 철분이 좀 들어가 있어. 철 Fe. 근데 Fe가 원래는 되게 단단하잖아. 깨지지도 않고 충격이 강하고 찌그러지지 깨지진 않는다고. 근데 이 녀석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 되면 어떻게 돼? 손으로도 부서져요. 그러니까 풍화를 덮는다고. 더 풍화가 잘 가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화학적으로도 풍화시킬 수 있고. 물도 마찬가지. 화학적으로 풍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됐고 생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산성 물질들. 그러니까 우리 암석에 달라붙은 뭐 이끼 같은 애들. 걔네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산성 물질들이 나오고 그 산성 물질들이 암석에 있는 물질들을 녹여요. 염기성 물질들을.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애들이 주로 이제 염기성을 띠는데 암석에 보면은 이제 금속 성분들이 많아요. 뭐 철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런 애들 녹여서 애들 잘 쪼개지게 해요. 물질 풍화가 잘 일어나게 한다. 알겠어요? 등등등. 뭐 생물이 하는 풍화는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나무 뿌리가 뭐 암석 안으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생장해가지고 부피가 커져가지고 쪼개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근데 생물이 하는 건 적고 제일 많이 하는 건 물이야. 흐르는 물. 오케이? 그래서 풍화작용이 뭐냐 그러면 제발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암석이 한 줌에 토양이 되는 과정인데 한 줌에 토양이 되는 암석이 토양이 되는 과정이라래. 물, 공기, 생물에 의해서 암석이 토양이 되는 과정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에서 운석 충돌하에 생긴 구덩이가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풍화작용이 안 일어나는 환경을 찾으라는 얘기야. 얘가 변하지 않는 거. 그대로 있는 거. B하고 A하고 지구예요. 이렇게 돼요. 왜 B는 뭐야? 대기도 없고 물도 없죠. 그치? 얘도 없고 그러니까 생물도 없지 지금 당연히. 생물은 다 없고. A는 대기가 어때? 있죠. 물이 좀 적고 지구는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근데 물도 많죠. 그러니까 가장 풍화가 잘 일어나는 데가 지구고 가장 안 일어나는 데가 B다. 네? 자 라스트. 라스트. 자 3번 지구 ABC 행성 지구 ABC 행성 표면에서 야광을 줬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행성 B하고 그 다음 지구하고 그 다음 A가 되겠죠. 가장 멀리 날아가려면 어때야 돼? 일단 중력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고 대기가 많아. 대기가 적어서 공기저항이 어때야 돼? 저항을 적게 받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뭐 끝났죠. B가 어때요 지금? 중력이 어때요? 다 똑같지 않아요? 가장 작죠. 표면 중력이. 왜요? 거기 질량은 동일하지만 뭐가 있다 했어? 부피가 크다 그랬잖아. 야 이거 중력은 물리라서 선생님이. 야 중력은 중력가속도가 결정하지. G에 R 제곱의 M이잖아. 질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행성의 반지름도 들어간다. 행성의 반지름과 행성의 질량이 결정한다.
질량은 다 동일하지만 얘 지금 크죠? 그 표면 중력이 아마 작을 거야. 비행선. 어? 거기다 대기도 없고. 어? 근데 얘는 중력은 거의 동일하지. 지구의 크기도 같고 질량도 같다 했으니까. 근데 얘 뭐야? 지구에는 대기가 있잖아. 공기장을 받겠지. 대기가 없으니까 공기장을 안 받고. 그러니까 A가 제일 멀리 나가야겠죠.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중력은 mg야. 그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내가 공을 가지고 야 10kg짜리 1kg짜리 공을 가지고 여기 비행성을 가든 지구를 가든 A를 가든 그 질량 변해 안 변해? 공 1kg 질량 그대로지 1kg. 근데 걔 행성 갔을 때 왜 중력이 달라? 중력 가스도가 달라지는 거지. 에? 우리 지구는 중력 가스도 얼마 나와? 9.8 나와 계산하면.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중력 가스도가 9.8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얘는 중력 가스도가 64분의 1 나와요. A는 우리 지구랑 같을 거야. 9.8 나올 거야. 근데 공기장 때문에 멀리 못 나갈 거야. 공기장 우리 지구는 공기장 때문에 안 되고 얘는 공기장이 없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갈 거야. 중력은 비슷한데. 자, 10분만 세탑시다.